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호 청구권의 기출 포인트는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고 법조문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파트의 지문들은 다 맞히셔야 합니다. 다만 이해의 편을 위해서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파트에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살펴볼 건데요. 점유권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점유권 이런 상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토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빼앗는다는 것을 용어를 침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침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는 토지 옆에다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작물의 성장에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방해입니다. 실제 방해가 일어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방해에 염려가 있는 경우로 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침탈과 방해에 대해서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은 항상 이 구제책이나 어떤 권리 행사할 때 그 근거가 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어떠한 권리가 있죠? 첫 번째가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게 점유권이죠.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점유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우리는 점유권에는 사실상 지배를 넘어서 별개의 문제로 규범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사실상 지배를 적법하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 그 유무를 다툽니다. 그래서 본권이라는 개념을 나눕니다. 본권 기억나십니까?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규범적인 어떤 평가입니다. 법률적인 겁니다. 근데 본권 하게 되면 이제 물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권 중에서 물권을 크게 점유권, 본권 나눴습니다. 본권에는 가장 기본이 소유권이었습니다. 자,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소유권에는 기억하라는 게 있죠. 제가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사용수익 처분. 그럼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죠? 제한물권 중에 용의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가치와 관련해서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용의물권에 또 뭐가 있었죠?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물권에는요. 그리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법정 담보물권이 유치권과 저당권, 질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통 틀어서 물권입니다. 근데 왜 물권을 먼저 검토하냐면 물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권리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킨다는 게 개념입니다. 그 개념에서 어떠한 특징이 도출되었죠? 공시의 원칙, 공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절대성, 누구든지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권을 먼저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점유권뿐만 아니라 본권이 있다면 본권에 기초해서 물권을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편에서 보는 것은 본권 문제가 아니라 점유권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즉 본권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가정한다는 표현이 좀 너무나 이제 어폐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본권이 있으면 본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게 통상입니다. 왜냐하면 본권을 행사하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 파트는 본권이 아닌 점유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에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침탈을 당했을 때, 방해를 됐을 때 어떻게 구제책이 되냐? 침탈을 당하게 되면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돌려받는 거. 그거를 법조문에서는 해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의 점유의 해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침탈을 당한 때입니다. 우리가 돌려받는데 점유권에 기초해서 회수를 하려면 요건이 침탈을 당한 때야만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탈을 당한 경우 아니라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의 근거에서요. 이 조문의 근거에서. 그럼 앞으로 도와서 이 점유권에서 이걸 행사할 수 없으면 이제 본권인지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점유권의 기초에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이는 점유권의 기초에서 점유의 해수라는 204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건이 뭘 갖춰한다? 침탈. 그럼 침탈의 개념이 중요하고 출제 포인트입니다. 침탈이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거.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데 점유자가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포인트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습니다.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 맞는 질문입니까?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점유자의 의사에 의한 겁니다. 물론 하자 있는 의사 표시지만 이건 점유자의 의사에 기초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204조 1항의 침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사기를 생각하면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인데 뭔가 좀 직관적으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침탈은 나의 의사하지 않는 걸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길 때 내 의사가 관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기는 자기의 의사가 관여합니다. 다만 하자 있는 의사 표시다 하더라도 거기에 포인트를 주십시오. 기억하려면 의사 관여가 있었다. 의사 관여가. 자, 두 번째.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즉 침탈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 자 A가 침탈자예요. A가 그걸 다시 B에게 줬습니다. 원인은 뭐 법률행위든 기타 법률의 규정이든 넘길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이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악의인 때는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해수는 원칙적으로 침탈자를 상대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 승계인이 악의일 경우에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 조항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침탈한 당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다른 어떤 권리에 비춰봤을 때 다른 물권적 청구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문구는 점유 해수의 독특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독특하기 때문에 기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 가서 보시면 이러한 조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1년 내에 행사한다.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그러면 1년이 넘으면 다른 구제책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아까 점유권과 본권의 기초에서 점유권뿐만 아니라 본권의 기하에서도 구제책이 있으면 본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이런 것도 고려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유란 205조. 방해를 받은 때는 침탈이 아닌 방해를 받을 때 그 방해에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 자, 1항 자체를 묻는 10년 동안 기출 지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점유해수 204조, 205조, 206조는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4조, 205조, 206조는 기본적으로 직접 점유자를 논리적으로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방해를 받을 때는 뭐 제거 및 손해배상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맞는 지분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지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204조, 205조, 206조는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질문입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직접 점유자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조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틀린 질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전항의 청구권은 또 제한이 있습니다. 행사에 권리 행사에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1년 내에. 근데 특이하게 공사 점유권이 방해받을 염려가 많은 것은 통상적으로 공사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언제요? 방해를 받은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점유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할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할 때 둘 중 하나 빨리 도착하는 게 빨리 도달하게 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1년을 경과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사가 완성됐다면 공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되고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정리하게 되면 공사 착수 1년과 공사가 완성을 비교해서 둘 중 하나가 해당이 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방해를 받을 염려. 이거는 지금 현재 방해 상태가 방해를 초래한 게 아니라 향후 조만간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구할 수 있답니다. 기출은 이 조항 1항 자체를 그대로 이 지문 그대로 가지고 기출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1항 자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은 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뭘까요? 이런 경우 준용할 때는 꼭 돌아가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3항 있죠?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은 경우는 착수 1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는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접 점유의 보호. 자, 간접 점유자도 204조, 205조, 206조, 즉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207조 1항에 있습니다. 전 3조의 청구권, 해수, 보존, 보유, 이걸 통틀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청구권들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앞 지문에서 바꿨었죠.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기출지문 기억하셔야 합니다. 2번 요 지문도 중요합니다. 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어요. 그럼 침탈을 당했으면 뭘 뚫습니까?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죠. 생각할 수 있는 게 빼앗긴 걸 되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 점유자와 관련해서는 생각할 점이 뭐냐면 간접 점유자 나한테 이거를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직접 점유자 실제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항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 점유, 간접 점유엔 성립하려면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겠죠.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만이 간접 점유 개념이 성립된다. 점유 매개 관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돌아와서 그럼 간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로 이제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항은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즉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은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침탈자를 상대로 해서 너 침탈한 거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인 누구누구에게 그것을 돌려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냐는 때는 누구한테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2차적으로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2차적으로 간접 점유자에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는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냐는 때, 이 조항 자체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점유소와 본권의 소와 관계. 점유고 적극고 파트에서 가장 출제 빈도는 208조입니다. 자, 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자, 점유권과 본권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고요.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겁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1항과 2항은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게 기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점유자 A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A 있습니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B가 침탈을 했어요. 그럼 현재 B가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점유자 A는 점유 회수, 즉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뭐만 증명하면 되냐면 침탈을 당했다는 겁니다. 나는 점유자이고 나의 점유를 B에게 침탈당했다. 그럼 이 침탈이 증명이 되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B가 침탈은 맞는데 나는 본권이 있다.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가 적법하지 못하다. 오히려 나는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반환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의 의미는 뭐냐면 판사님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못한다는 겁니다. 판사님은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 침탈 당시에 점유권을 하려면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죠. 그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었는지, 침탈 당시에 점유자인지 여부가 첫 번째로 판단돼야 하고 침탈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본권에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점유했을 반환 청구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가 딱 절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권을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려하지 말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점유해서 반환 청구권은 인용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점유자가 침탈 당시에 점유자가 맞는지 아니면 그리고 침탈이 맞는지 그것만 심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하냐? 반대로 A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본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본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도 빼앗긴 거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있다. 방해를 제거해달라. 방해 배제 정권을 행사든 자기의 본권에 기초해서는 반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A가 B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B가 A를 상대로 자기의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좀 표현이 좀 익숙지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포인트는 단순하게 A가 B가 있으면 이렇게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B도 뭔가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본권의 판단은 결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점유 횟수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본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본권에 대해서는 본권이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나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방향만 제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이 잘 나옵니다. 점유권의 기인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아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인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본권에 기인 소는 똑같이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게 A가 B를 상대로 하는 게 점유권에 기인한 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B가 A를 상대로 하는 게 본권의 소입니다. 이 소는 별개의 소입니다. 측면이 다릅니다. 따로따로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재판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실무적 민사 소송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딱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점유보호 청구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